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칼럼 18번째 시간으로 탈가정 청년을 아십니까? 라는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님의 한겨레신문 2021년 1월 28일자에 실린 칼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청년은 아는데 탈가정이다라는 거는 이 칼럼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가정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탈가정 청년에 대해서 이 김선기 연구원님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쌤이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 가정불화, 가정 화목하지 못한 것이죠. 또 부모님의 성폭력 혹은 뭐 자신의 성정체성을 아우팅하는 것 혹은 파산은 집이 빚이 많아가지고 망하는 그런 것들을 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등의 원인으로 원가족과 단절을 실행한 청년들. 단절을 실행했다.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오게 된 청년들을 탈가정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가족과 단절인데 그것이 결국 그렇게 썩 좋은 이유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이 글에서는 주거 분리, 엄마 아빠 집으로 나왔으니까 혹은 파산했으면 집이 없잖아. 그래서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도 끊기고 또 가정 내라는 가족이라는 정서적 어떤 단절을 경험해서 이거는 어떤 그 청년들이 나이 어린 젊은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 아니냐. 어려운 현실이다. 또 이 사회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인데 또 적지 않은 수예요. 적지 않은 수예요.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또 탈가정 청년들의 어떤 이런 비자발적인 자립은 생애 주기로서의 청년의 자립,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자립을 하잖아요. 이제 뭐 일을 갖게 되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해서 원룸에서 자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자립.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서 겪게 되는 자립과는 좀 다르다.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준비가 그나마 좀 충실한데 이 탈가정 청년들의 자립은 준비가 충실하지 못하고 부실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자립이고요. 그러니 이 사회가 좀 제도로 만들어서 좀 도와주고 우리 어른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글로 쌤이 읽었고요.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은 탈가정 청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탈가정 청년은 정의이죠. 가정폭력, 가정불화, 성폭력, 아우팅, 파산 등의 원인으로 원가족과 원가족 이제 엄마 아빠 단절을 실행한 청년들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단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거 분리, 경제적 지원 단절은 물론 적극적으로 관계 자체를 차단하는 정서적 단절, 다시는 연락 안 해, 뭐 이런 것이죠. 포함한다. 연구자들이 꼽은 탈가정의 이유를 종합하자면 핵심은 부모가 자신을 평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인인 자녀의 행동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명의를 빌려 채무를 대신지게 하거나 빚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식한테 빚을 대신지게 하고 또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경제적인 지원을 이유로 과도하게 지나치게 간섭한다? 참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모로부터 물질적 또는 정서적으로 착취당했다는 인식은 이들이 탈가정을 결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탈가정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하니까 부모님이 좀 너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탈가정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경제 지원을 빌미로 하면 돈 줄 테니까 들어와. 돈 줄 테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처한 탈가정이라는 상태가 청년기의 생애 주기 과업으로 이야기되는 독립과 매우 많은 부분 공유한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가정도 독립이고 자립이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원룸이라든가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자립하게 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많은 부분이 공유하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점도 얘기 나와 있어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청년의 이행은 의존에서 독립 상태로 이행을 뜻한다. 이행은 변화한다는 얘기죠. 이때 독립의 대표적인 지표, 어떤 기준은 독립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노동 이력, 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원가족과 분리된 새로운 공동체, 뭐 원룸이라든가 자취방 혹은 뭐 이제 뭐 결혼을 통해서 이제 배우자와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자식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흔히 사는 그런 것이죠. 즉 정서적인 자립과 원가족과 주거 분리 등이 탈가정의 지표와 거의 중복된다. 겉으로 봐서는 탈가정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나가서 새로 꾸리는 것, 이것만 보면은 탈가정과 정상적인 생애 프로세스, 생애 주기 과업으로 대표되는 독립과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청년들의 그것과 비해 차이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년의 독립과 이행이 점점 더 오랜 준비기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준비가 충실하다. 근데 준비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거였잖아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한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변화되고 있는 데 비해 탈가정 청년에게는 매우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빨리 실행된다. 다수의 청년은 독립상태로 이행하더라도 각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과 다양한 자원을 상호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독립하더라도 부모님과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받고 용돈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밀 언덕이 있는 것이다. 언제라도 돌아갈 만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가정 청년은 절연, 단절, 끊어진이에요. 잘 쓸게요. 원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원가족이 다시 연결되었을 때 경제적, 정서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더욱 이제 의존하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바닥을 헤매겠네요. 독립했는데 다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탈가정 청년과 탈가정 청년이 아닌 정상적인 청년의 독립이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탈가정 청년의 차이점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탈가정 청년과 대화가 내게 소중했던 큰 이유는 청년을 연구한다는 나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청년의 목소리를 알게 되었다는 데 있다. 대책 없이 탈가정 후 대학 학생회실에서 몰래, 그러니까 집도 없어가지고 학교 일본 학생회실에서 몰래 몇 달을 살았다거나 혼자만의 힘으로 학업 마치기 위해 휴학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번다거나 부모 통화하는 것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탈가정 청년의 서사, 어떤 다양한 스토리 이야기는 세상 수탁이 존재해 왔는데도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아니면 과거에 대한 재현에서나 볼 수 있었지 논문이나 일간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소설 이런 데에서만 볼 수 있었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 활발히 논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라는 것은 통계 자료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출처를 밝히진 않았네. 200명 중 44명이나 되는 청년이 22%면 5분의 1이 넘어요. 청년이 자신이 탈가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가정폭력, 불화, 갈등, 파산 등을 탈가정 실행의 이유로 꼽았다.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200명이니까 대표적이지 않지 않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200명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그렇더라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탈가정이 극소수의 청년에게서만 일어나는 희귀한 아주 드문 일이 아니다. 어느 조사에서 22%니까 다른 조사에서도 분명 비슷한 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지난 한 해 언론에서는 많은 청년의 모습이 등장했다. 부모의 돈까지 영끌해서,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라고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에서 영끌 약자입니다. 이제 가진 걸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 샀다는 얘기죠. 집 샀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주식 열풍에 빠져 한탕을 노리는 청년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다. 많이 계속 언급이 되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의 모습도 여전히 자주 나왔으나 그들의 배경에 있는 부모의 얼굴, 그리고 청년의 어려움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네. 탈가정 청년.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의 모습도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청년들 중에서도 탈가정 청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자. 이 정도의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쨌든 관심은 있는 게 낫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지만 탈가정 청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가정 청년의 분명한 존재는 기울어진 재현체계, 그러니까 좀처럼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야. 주목을 기울어졌으니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언급을 안 해. 그냥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통해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청년. 이 청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청년을 정책의 기준으로 상상하기에 정책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탈가정 청년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살피지 못하는 거죠. 밀려난다. 정책이 정책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도가 못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안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탈가정 청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정책은 억압적인 가족으로부터 뛰쳐나온 탈가정 청년들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것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가족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혈연 중심의 가부장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정책에서 지원받고 싶어? 부모 동의받고 와. 이러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으로부터 탈출해 온 청년들한테 다시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어떻게 이걸 합니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모든 청년의 독립을 원한다면, 모든 청년은 탈가정 청년 포함되는 것이죠. 원한다면 그 독립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탈가정 청년입니다. 탈가정에게 시야를 넓혀야 한다. 안목을 넓혀야 한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탈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면 탈가정 청년은 이러한 현실을 가진 청년들이고, 일반적인 청년들보다, 일반 청년들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거 분리, 경제 지원 단절, 전체 단절로부터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으니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도를 더 많이 이들을 목표로 한 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정교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휘 보겠습니다. 과도하게는 지나치게라는 뜻이고요. 간섭은 참견입니다. 채무는 빚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도하게 간섭한다, 지나치게 참견한다 라는 뜻이 있었고요. 부모가 채무를 대신 지게 한다, 빚을 대신 지게 한다. 네가 내 대신 빚 갚아라, 내 빚 네가 갚아라, 이러고 있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될지 모르는 탈가정 청년에 대한 김선기 연구원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탈가정 청년을 아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